돈 되는 뉴스 분석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몸이 달았다고 합니다. 디즈니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는 내용의 소식인데요. 현재 디즈니와 국내 이동통신 3사 간에 어떤 협상 진행되고 있는지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일단 이동통신 3사 간에서는 보면 상대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낫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매수는 아직까지 확신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사를 천천히 잘 읽어보면 사실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은 이동통신 3사가 아니라 상대편인 디즈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디즈니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이동통신 3사 간의 경쟁이 격화될수록 결국 어느 통신사가 유치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영향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 아무래도 더 높게 좀 제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속칭 M&A 시장에서 말하는 승자의 저주,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승자의 저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기사를 접근하실 때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기사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큰 흐름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유치하는 쪽이 승자가 되겠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통신사 주가는 종합지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5G 시대를 맞아서 성장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투자를 초기에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익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더 주가가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5G 서비스가 더욱더 안정화되고 또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콘텐츠가 좀 더 확보가 된다면 가입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그 시기가 올해인지 내년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급 수급 상황 보면 이동통신 3사 간의 매수 주체는 좀 다르게 진행 중인데요.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SK텔레콤, 그다음에 KT는 순매수를 했는데 LG U+는 매도 중입니다. 반대로 기관은 외국인과 정반대로 LG U+만 매수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매수가 좀 어려운 불가능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나마 LG U+ 같은 경우에는 매도 영역으로 전환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가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해주는 모습만 나타난다면 네. 다시 매수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세 개 종목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수준 보면 과거 대비 높아진 밸류에이션 수준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인데요. 특히 SK텔레콤에서 그 부담 정도가 가장 심하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작년 순이익이 일단 크게 감소를 했고요. 네. 올해도 지금 2018년 대비 절반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PER 8배 정도 수준에서 현재는 11.8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참고를 또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신업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과거에도 보면 한번 추세를 형성하기 시작하면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상승 추세로의 진입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투자 등급은 그래서 저는 5등급으로 일단은 매겼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관망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존 보유자라면 큰 그림으로 좀 통신업을 접근해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5G 성장의 수혜가 기대되는 측면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과 함께 사실 통신주가 5G 시대에 도래하면서 다양한 성장 잠재력들을 좀 펼칠 수 있을지 많은 기대들을 모으기도 했었고 상승 추세를 보여주던 구간도 지난해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하락 추세대에 놓여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적이 줄어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감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SK텔레콤 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등급 낮은 등급이 설정됐습니다. 통신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순풍에 도출단 LPG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조선업계입니다. LPG 관련해서 수주도 최근에 어쨌든 수주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의 턴어라운드, 업황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대감에 편승해도 될까요?
네, 기대감에 편승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기대감은 다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가는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업종 내에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한국조선해양은 조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와 관련해서 LPG선의 수주가 올해 좀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전통적으로 LPG 시장에서의 강자는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이 되겠죠. 과거에 그 현대중공업 그룹사 전체 합산이 전체 누적 건조량으로 볼 때 44%를 좀 차지한 바 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이 한 118척으로 전체의 한 33.9% 차지했고요. 여기 한 삼호중공업과 좀 조선소를 군산으로 좀 확대를 하면 153척을 좀 건조를 한 경험이 있어서 전체 시장에서의 한 44%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업은 사실 업황 분석 시에는 LNG선 수주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 돼야지 실적도 좀 크게 증가하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이번 기사처럼 LPG선 같은 경우는 그냥 주가나 이익의 상승에 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사실 최근 어제였나요? 상당히 크게 올랐었는데 4분기 잠적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습니다. 1,69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일단 시장 기대치가 400억대 중반, 뭐 440억대 정도였는데 이것을 크게 좀 상회를 했습니다. 상회한 요인을 보니까 일단 환율의 상승 효과가 좀 있었다는 것 같고, 또한 체인지 오더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했다. 그리고 클레임 달성에 따른 대규모 환입이 있었다라는 점에 지금 시장 기대치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일단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예상은 좀 더 개선은 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카타르와 그 야말 등 대형 LNG 프로젝트의 발주가 2, 3분기 정도쯤에 좀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때 좀 수주가 좀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IMO 2020 환경 구제에 관련해서 수주가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올해 실적 개선이 그래서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상당히 주가에는 부담이고, 여기에 밸류에이션까지도 부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올해 예상 실적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2019년 대비 한 1.8% 증가한 2,955억 원, 순이익은 전년 대비 한 3.4% 증가한 2,205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 드라마틱하게 뭐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애널리스트들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 밸류에이션 수준 구해보니까 PER이 한 50배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부담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주가는 매수 가능 영역에 위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다시 반등해 줘야지만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이제는 추세가 이탈된다 이런 점 고려하셔야 될 거고요. 따라서 저는 안심하기는 좀 어려운 위치다라고 좀 혹은 애매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기술적 분석으로 나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은 지금 외국인은 매수하고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매도가 멈춰야지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큰 폭으로 상승이 기관이 매수해 주니까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네. 따라서 수급 주체는 기관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투자 등급은 저는 한 4등급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한 12만 원,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손절가는 한 11만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어제 예상보다 좋은 4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 12%가량 급등했는데요. PER은 높고 PBR은 또 낮은 상태, 1배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카타르 LNG 프로젝트 같은 대형 LNG 프로젝트가 2, 3분기 수주가 예상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실적 개선 올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적 개선 폭은 좀 더 지연될 것으로 실적 개선 폭이 나오는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등급 설정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돈 되는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수소차와 빅데이터 등 부문에 대해서 규제 혁신을 한 발 빨리 하겠다라는 관점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AI, 미래차, 자원 순환 등의 10대
10대 규제 혁신 분야를 확정했습니다. 관련한 투자 전략 뭐가 있을까요? 네, 어제 정부가 미래차, 모빌리티를 포함해서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 혁신 세부 추진 방향을 확정했는데 이에 따라서 그 수소차는 어제 강했고요. 오늘도 오전까지는 그래도 양호하게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언급된 종목들을 그 수소차 관련 종목들을 좀 관찰해 보니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발견하기가 어려웠고요. 오히려 하락 지속 중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반등 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한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언급한 미래차는 사실 수소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기차를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익 개선이 가능하고 주가도 상승 추세에 놓인 전기차를 매수하는 것이 수소차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현재 전기차 종목들의 그런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테슬라의 그런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전기차 판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지난해 전기 승용차 판매는 각국 보조금 삭감으로 해서 중국 1위 시장이 중국이 0.4% 감소했고요. 미국도 7%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시장은 지금 40% 증가를 보였는데 유럽에서의 그런 배기가스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나타난 1월 잠정 판매치가 보니까 점유율이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한 비율이 7%, 8%대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전년 대비 매우 크게 증가한 서프라이즈가 나타났습니다. 유럽의 OEM사들이 대부분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네.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지만 2022년까지는 자체 개발을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요. 그렇죠. 예. 한국 업체들의 수혜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그래서 좀 봐야 된다 보고 있는데 동박 시장 내 1위 업체로서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더라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 중에 물론 기간은 좀 매도하는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외국인을 좀 키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33배, PBR이 3.5배로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성장성을 감안해야 하고 또한 최근 시장의 그 흐름이 상승하는 종목이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도 고려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등급은 3등급으로 오늘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좋은 등급을 제가 줬고요. 그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점과 기간이 매도가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지금 투자 전략,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51,000원, 목표가는 61,000원, 손절은 46,000원 선에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1월 신차 판매 점유율 가운데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점유율 7, 8% 나오면서 서프라이즈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3등급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